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뭐 IMAX? CG 안 썼어? 어쩌라는 거지? 나는 모르겠고. 안녕하숑숑.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. After years of war, no one could stand between my men and home.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IMAX 필름으로 찍었다고 하잖아요. IMAX를 보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표도 없다는데 또 일단 멀어. 그냥 일단 일반 영화관에서 보고 너무 좋아 이러면 IMAX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CG도 안 썼대잖아요. 나름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겠죠. 다 인정. 어디 한번 가서 보자.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. 오디세이 자체가 10년간의 전쟁, 그 다음에 10년간의 집에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얘기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IMAX관까지 찾지 않아도 되겠다. IMAX 필름으로만 다 찍었다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고, CG를 최소한으로 하며 촬영했다고 하는 그 전문가적인 뭔가 결단이 있었겠지만 내일 모레 60 이 아줌마는 나는 모르겠더라. 그리고 사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이야기 중심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극장에서 나는 동화책을 한 권 읽고 왔다네. 뭐 이 얘기 정도? 사실은 성인용으로 읽어보면 뭐 백설공주, 신데렐라 뭐 이런 것도 뭐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잔인하고 막 이런 얘기들인데 뭐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간단 그런 얘기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동화책이잖아요. 이거를 보면 저는 잘 만들어진 동화책 한 권을 극장에서 보고 왔구나 싶더라고요. 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봤으면 더 좋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담으려고 하니 힘들었겠죠. 이해하고. 그런데 제가 하나 건진 건 트로이 목마 전투신인데 트로이 목마에서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뭐 이렇게 얘기만 알아들었지 그 과정들을 하나도 세밀하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.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겠어요. 며칠을 그 목마 속에서 숨어 있었고 숨죽이면서 그리고 또 트로이 사람들은 신전에 딱 갖다 놨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함락당하고 그 여러 가지 아프고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던 얘기들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넘겼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 음식을 먹여서 사람을 동물로 만드는 마녀가 있어요. CG를 최소한으로 하고 했다더라고요.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뭐 CG로 해도 상관없었을 듯.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켰을까? 그 생각했어요. 제일 기억에 남고 오 대단한데 하는 건 외눈박이 거인이요. 폴리페머스. 일행들이 외눈박이 거인을 만나고 동굴에 갇혀서 아주 지혜롭게 해서 빠져나와요. 그런데 그 모습이 그 거인이 존재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던데요. 그거 CG로 했으면 좀 더 실감났을까? 하여간 저는 그거에서 아 이거 CG로 안 만들고 이렇게 배우가 해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는 싶었어요. 그거 하나? 너무 야박한가요? 제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칼립소였어요. 칼립소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고 기억을 잃고 그 10년 중에 7년 그 요정이랑 지냈다는데 너무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쉬웠어요. 그리고 워낙 예쁜 사람인데 좀 더 보여주지.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와이프와 아들. 와이프는 앤 해서웨이가 하고 그 다음에 아들 텔레마코스는 톰 홀랜드. 톰 홀랜드가 맨 처음에 그 스파이더맨 나올 때만 해도 어린애가 재기발랄하게 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이제 보니까 아주 훌륭한 연기자로 변신했더라고요. 눈빛 연기가 되게 훌륭했어요. 하지만 텔레마코스를 보면 아니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물론 몇천 년 전 얘기고 신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이 너무 아빠한테만 의존한 것 같아서 뭐야. 그리고 왜 어린 아들들한테도 아빠가 이렇게 집을 떠나면 엄마를 지켜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엄마가 더 강인하고
훌륭한데 하여튼 조금 아쉬웠어요. 응원하는 거지. "아들 어떻게 좀 해 봐."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와요.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"나 왔어."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. 아내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물론 오디세우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태들인 거죠. 그야말로 그 떨거지들을 일일이 다 물리쳐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.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려서 돌아온 남자가 자기 자리를 되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. 그 페넬로페 역의 앤 해서웨이하고 칼립소 역의 사를리즈 테론을 보면 둘 다 정말 엄청난 미인이잖아요. 미인이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얼굴에 뭔가 온갖 시술을 하든지 뭔 짓을 하잖아요.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, 저는. 영화 외의 얘기죠.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그 39금 아니면 19금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눅진한 얘기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급하게 결론 짓는 동화책을 한 권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. 그 감독의 의도가 어땠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. 감독의 의도까지 알면서 영화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. 그리고 사실 오디세이는 일반적인 영웅처럼 그려지는 인물은 아니에요. 지략이 대단하고 속임수와 지혜를 잘 활용하는 장수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장수의 모습보다는 그 자기가 죽였거나 자기 부하들을 잃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장수처럼 느껴졌어요, 저는. 그리고 제가 아까 트로이 목마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끌고 가서 배신당한 여러 가지 감정들 또 그 안에서의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했을까?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. 사실 여행은 목적지보다 그런 과정을 즐기는 데 있잖아요. 이 영화는 그런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긴 했어요. 어쩌면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? 너는 성공했어. 그것도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위가 높게 퇴직했으니 너는 성공 아니면 넌 그거 못했으니까 실패 이러지만 그 과정은 다 하나하나 디테일은 다 겪으면서 살아온 경험자들인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저는 갑자기 제 자신을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하면서 토닥거려주고 싶은걸요. 영화 한 편 보면서 셀프 칭찬한 얘기입니다요.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결론을 듣게 되면 아, 그 사이에 지난한 과정이 있었겠구나.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다 느껴보려는 현명한 노년을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Ithaca's a kingdom waiting for a king. Bringing it all.